끝나고 첫 시간이네요. 우리가 이전에는 이제 조선 건국부터 해서 조선 전기의 어떤 정치, 경제, 사회 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새롭게 건국된 조선에서는 어떤 문화가 발전하게 되었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새로운 시대, 즉 조선에서는 어떤 새로운 문화가 발전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할 건데, 그 전에 우리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사회는 더 빠르게 변화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전혀 다른 새로운 문화와 그리고 사회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몸소 겪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린 작년만 해도 올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요.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이제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문화가 유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와 관련된 여러 문화들이 이제 유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문화 변화에 따라서 또 새로운 직업과 산업이 발전하게 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현재 사회에 관련된 어떤 새로운 전망들을 보기에 앞서서 먼저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조선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서 당시에는 어떠한 새로운 문화가 나타났는지, 또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조선 전기 가장 큰 혁명, 발명, 우리의 위대한 문화유산 하면 바로 이 훈민정음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 이 훈민정음은 우리가 세종의 주도하에 여러 학자들이 모여서 발명해낸 것, 창제해낸 것으로 우리도 잘 알고 있지요. 네, 정말 이전 시대에서 볼 수 없는 정말 획기적인 발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세종이 왜 훈민정음을 창제해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은 온라인 클래스 배움터에 링크가 아마 걸려 있을 겁니다. 이 링크를 잠깐 이 수업 영상을 멈춰두고 4분 정도 되는 이 영상을 먼저 보고 온 다음에 학습지 16페이지에 그 물음에 한번 답을 적어본 다음 수업을 다시 들어오도록 하세요. 자, 그럼 먼저 온라인 클래스 배움터 그 강좌에 첨부된 링크를 통해서 이 영상을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합시다. 네, 영상을 다들 보고 왔겠죠? 보고 와야 해요. 네, 영상에서 보면 세종이 왜 훈민정음을 창제했을까요? 네, 영상 속에서는 이제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결국 억울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그런 여러 사례들이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서 세종은 한자를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이 문자와 관련된 어려움을 겪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창제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훈민정음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훈민정음은 말 그대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이 훈민정음의 가장 큰 장점이자 주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표음 문자라는 거예요. 표음 문자가 뭐예요? 그쵸? 네, 모든 말을 소리 나는 대로 적을 수 있는 문자를 의미합니다. 한자는 그 글자 하나하나에 뜻이 담겨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글자를 통해서 하나의 뜻밖에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수천자, 수만자의 한자를 알아가야 한다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기도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러나 훈민정음은 단 28글자를 통해 무수히 많은 문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아주 큰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이 훈민정음은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냈나요? 그쵸? 네, 세종의 주도하에 집현전 학사들이 함께 연구하여 1446년 공식적으로 반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훈민정음은 어디에 크게 활용되었을까요? 네, 이 훈민정음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사상과 어떤 윤리, 이념을 백성과 그리고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반포하게 됩니다.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용비어 천가라는 것을 편찬하게 됩니다. 네, 이 내용을 보면
나란 말싸미 어쩌고 저쩌고 뭐 육룡이 해동 육룡이 나르샤 쭉쭉쭉 네, 이런 관련된 내용을 조금씩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이 용비어천가는 조선 건국과 그리고 조선을 창업한 태조의 업적을 굉장히 찬양하는 어떤 노래, 악장을 의미하고 세종 때에 편찬된 것이겠지요. 이를 통해서 왕실의 권위를 더욱더 높이기 위해 편찬되고 훈민정음을 활용했기 때문에 백성들까지 그 왕조의 어떤 정당성을 좀 잘 알기 위한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백성들에게까지 성리학적 윤리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각종 성리학적 윤리서를 훈민정음을 통해 번역해서 보급하게 됩니다. 또한 지방 향리 선발에도 훈민정음을 활용해서 시험을 치는 등 이제 전국적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을 하게 되지요. 자, 이런 훈민정음의 발명이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민족만의 고유한 문자가 발명되었다는 그 자체에 큰 의미가 있고, 이 훈민정음을 통해서 새로운 우리 민족 문화가 발전하게 된 큰 기반이 되었다는 중요한 의미도 있습니다. 바로 이 훈민정음을 활용해서 백성들에게까지 여러 윤리와 이념, 사상을 널리 보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를 통해서 어떠한 민족 문화가 발전하게 되었는지 조선의 편찬 사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네, 어떠한 윤리를 보급하게 됐는지, 성리학적 윤리를 보급하기 위해 어떤 윤리서가 보급되었는지 자료를 통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료를 먼저 읽고 이 자료와 관련된 책이 교과서 139쪽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자료에서 설명하는 윤리서가 어떤 책인지 교과서 139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 이러한 성리학적 윤리서를 보급하는 이유를 한번 교과서에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먼저 영상을 멈춰 놓고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네, 한번 찾아봤나요? 자, 일단 보면은 마땅히 앞선 사람들의 행실에 대한 기록을 모아서 오늘날의 모범으로 삼아야겠습니다 라는 글로 시작하네요. 쭉쭉 한번 읽어보면 마지막에 어떤 말이 나오나요? 어떤 문장이 나와요? 그쵸? 효자 충신 연로로 우뚝 높아서 기록으로 남길 만한 사람을 각각 100명씩 찾았대요. 그래서 앞에는 그림을 그리고 그 뒤에는 그에 대한 설명, 사실을 기록해서 모두 시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효자 충신 연료에 관한 내용을 그림과 시로 표현한 그런 윤리서를 찾아보면 되겠지요. 교과서 139쪽 본문 중간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윤리서에 대한 설명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삼강행실도에 대한 설명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삼강행실도와 같은 성리학적 윤리서를 왜 보급했나요? 그렇죠? 우리가 이전에 그 성리학적 사회질서 형성 때도 한번 배웠지만 백성들에게 유교 이념을 좀 더 효율적으로 보급해서 유교 질서를 전국적으로 전반적으로 확립하기 위해서 이런 윤리서를 보급했대요. 교과서의 139쪽 주제탐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렇게 그 삼강행실도 왼쪽에는 이렇게 그림이 있고 이에 대한 설명이 한글로 훈민정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효과적으로 좀 더 쉽게 친숙하게 성리학적 윤리를 보급하기 위해서 한글로 삼강행실도를 펴낸 것이지요. 자, 이러한 백성들을 위해서 보급한 것뿐만 아니라 각종 편찬 사업이 조선 전기에 이제 활발히 진행됩니다. 자, 그럼 어떠한 목적으로 국가 주도하에 어떤 편찬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교과서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부분을 교과서 139쪽을 먼저 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빈칸을 한번 채워본 다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영상을 멈춰두고 빈칸 3개 먼저 한번 빨리 채워보도록 합시다. 네, 다 채우고 왔겠죠? 네, 채워본 다음에 이 수업을 계속 진행해 주세요. 자, 그러면 빈칸을 같이 정리하면서 어떠한 편찬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가장 중요하죠. 역사서 편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역사서라고도 할 수 있네요. 이전 왕의 통치 기록을 정리하여 이제 조선 역대 왕들의 기록을 편찬한 그 유명한 실록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의미하는 거지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하겠지만 조선왕조실록은 태조 때부터 조선 철종 때까지 472년 동안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일어난 순서대로 기록한 역사서를 의미합니다. 한 왕조에 대한 기록물의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그 전후무후한
위대한 발명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도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전 우리의 역사였던 고려에 대한 역사도 정리한 역사서가 나옵니다. 고려사. 그리고 이 고려사를 다시 좀 편집, 요약해서 나온 고려사 전류와 같은 역사서를 통해서 고려의 역사를 정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조선 이전의 한국사를 정리한 역사서도 나오지요. 어떤 역사서가 등장하나요? 네, 동국통감이라는 역사서도 등장하게 됩니다. 자, 또한 이제 각종 성리학적 의뢰를 담은 의뢰서가 편찬되기도 합니다. 먼저 나라의 중요한 행사 절차를 정리한 국조 오례의, 그리고 백성들에게 윤리를 보급하기 위한 상방흥실도 같은 의뢰서를 통해서 성리학적 의뢰, 성리학적 윤리를 모든 백성들에게, 계층을 논하지 않고 모든 백성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편찬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전국에 대한, 그리고 당시 세계에 대한 여러 지도도 나오게 됩니다. 일단 조선 전국 지도로 대표적인 지도로는 팔도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이때 지금 현존하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도 하나 편찬되는데요. 어떤 지도가 편찬되나요? 네, 맞습니다.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라는 세계 지도가 만들어집니다. 이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교과서 138쪽 아래쪽에 역사일기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그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도 보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지도와는 그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중국이 가장 중앙에 있고 정말 크기가 크지요. 네. 그리고 조선도 중국 다음으로 크게 그렸네요. 실제보다 더 크게 표현한 것을 통해서 당시 그 사대주의 사상을 담고 있던 사람들의 그런 당시 세계관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이 지도를 통해서 당시 세계관까지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겠지요. 그리고 그 지도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그 지역 통치에 필요한 그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기록을 전반적인 어떤 설명이나 기록을 담은 지리서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전반적인 정보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네요. 대표적으로 세종실록 지리지나 동국여지승락이 만들어져서 역사, 자연환경, 토지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 전기에는 훈민정음을 비롯해서 각종 새로운 발명품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또 이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문화가 형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 전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여 새로운 민족 문화가 발전하게 되는 어떤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조선의 어떤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지금 현재 조금 더 대입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2020년이라는 이 짧은 단기간 안에 급격하게 쇠퇴하는 직종이나 직업이 있는 반면에 이러한 시기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새롭게 등장한 문화를 통해서 새롭게 뜨는 직업이나 산업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앞으로의 진로도 많이 변화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현재 지금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어떤 직업이나 산업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먼저 조사를 먼저 한번 여러분들 알아보도록 합니다. 조사를 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 이후 시대,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유망되는 산업이나 아니면 직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서 우리의 진로를 위해 앞으로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은 조선 전기 문화와 현재 우리 코로나 시대를 한번 연관지어서 이를 통해서 앞으로의 우리의 진로 계획을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새롭게 진로 계획을 세워보는 것까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 조선 전기에 또 새롭게 발전한 여러 조선의 과학기술과 예술까지 살펴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어떤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함께 연관지어서 그런 기술적인 발전 측면까지 한번 연결지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